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회복,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산후 관리를 잘했냐 아니냐가 엄마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준다. 산후 관리 잘못해서 산후풍 오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는 임신 기간에는 직장 생활에, 조산기로 입원에, 임산부, 출산, 육아용품 관련된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서 출산 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정도였죠. 그런데 실제 출산을 하고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육아 실전에 돌입해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산후 회복 빠르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정말 회복이 느렸던 경우라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던 방법들, 지나고 보니 이건 좀 잘할 걸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요. 출산 전에 몸 관리, 출산 방법, 아기용품 준비 등등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출산 후에 챙겨야 할 것들도 이번 영상으로 보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빠른 회복, 임신 전 몸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했던 것 중 후회되는 것. 첫 번째는 몸 따뜻하게 하기. 출산하고 나면 몸도 많이 붓고 땀도 많이 나요. 이게 임신 중에 늘어난 체내 수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몸의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서 치마로 된 조리원복만 입고 긴 바지도 안 입고 목에 스카프도 안 두르고 심지어 양말도 잘 안 신었었어요. 땀이 나서 내 몸이 더운 것 같고 막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남들 다 아프다는 손목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손가락이랑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약했던 부분에 통증이 찾아온다는데 저는 그게 손가락, 무릎이었나 봐요. 답답하고 땀이 나더라도 출산하고 한 달 정도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기 낳은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특별히 피곤하거나 하면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고 예전보다 추위도 많이 타는 체질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죄책감,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것. 아기 낳고 어떻게 아기를 케어하는지 잘 모르지만 무조건 잘해야 한다. 엄마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몸은 회복이 아직 안 돼서 체력은 바닥인데 마음만 앞서니까 행복해야 할 육아 시간이 해야만 할 일들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버려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지만 엄마라는 역할을 처음 해보고 경험이 없다 보니 잘 모르고 미숙한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제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엄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기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한다. 난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세 번째, 임신 전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것. 원래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임신 기간 동안 조산기로 입원까지 2달을 했더니 그나마 몸에 있던 근육들이 전부 사라진 건지 아기 낳고 나니까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고 체력은 안 되는데 아기는 울고 안 자고 하니까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로 운동해서 체력을 키워놓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했던 것 중 잘한 것. 첫 번째는 산후관리사님을 부른 것. 잠만 잘 자도 산후회복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는 잠이 엄청 쏟아져서 참 잘 잤어요.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니까 몸은 회복이 안 돼서 힘든데 도대체 밤새 수유를 해야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 잠을 보충한다고 해도 밤에 계속 쪽잠을 자니까 정말 삶의 질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나마 산후관리사님이 낮에 와주시니까 와주신 동안은 잠을 보충할 수 있었죠. 반찬도 골고루 해주셔서 채소 위주로 잘 챙겨 먹을 수 있었고요. 저는 친정시댁에서 다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산후관리사님이 와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연장까지 했었답니다. 산후관리사님이랑 잘 안 맞아서 고생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미리 업체에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면 그런 분으로 매칭을 해주시니까 미리미리 연락해두면 좋아요. 정말 너무 안 맞을 경우는 업체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해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산후 운동을 시작한 것. 저는 살면서 운동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기 낳고 나니까 와,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나도 나고 우리 애기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산후 80일 정도 되었을 때 요가를 시작했어요. 몸 회복이 안 됐는데 요가 해도 되나 싶었는데 요가 선생님이 지금이 아주 딱 적당한 시기라고 하셔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진짜 누가 보면 너무 간단한 동작이고 스트레칭인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땀이 막 주룩주룩 났어요. 내 몸이 이 지경이었다니 자괴감도 좀 들었죠.
아기 낳고 저는 붓기랑 살은 좀 빨리 빠진 편인데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면 갈비뼈 있는 흉곽, 골반이 벌어져서 예전이랑은 체형이 좀 달라져요. 체구가 커지고 몸이 좀 동글동글해지는 느낌? 요가를 일주일에 2번씩 갔고 엄청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서 이게 운동이 되나 싶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눈으로도 보이고 체형도 많이 돌아왔어요. 산후에 복직근 이개가 생기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알게 됐었는데 복부를 감싸는 복직근이 임신을 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산후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다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기간 출산하면서 우리 몸에서 나온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아이가 우리 관절들을 모두 다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출산 후 6개월까지는 과도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3번째, 산후 보약을 나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 저는 아가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아기 낳고 계속 골골대는 내 자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빨리 회복해서 행복하게 육아하고 싶어서 산후 보약을 먹으러 갔어요. 한의사 선생님도 산후에는 엄마들이 잘 쉬어야 하는데 잘 쉬지 못해서 회복이 더디고 그런 상태로 육아를 계속하다 보면 몸에 진이 빠져서 상태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산후 보약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약의 특성상 먹자마자 힘이 불끈 막 이런 회복되고 이런 느낌은 없지만 한약은 믿음과 마음의 위안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4번째, 남편의 육아 참여율을 높인 것. 남편이 아기를 예뻐하고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제가 미숙하기도 했고 체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아기 목욕은 반드시 남편이, 그리고 수유, 재우는 것, 기저귀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육아 참여율을 엄청 높였어요. 지금도 아기가 아빠를 엄청 따르고 남편도 아기를 엄청 잘 봐줘요. 여러분, 임신 기간 동안 나와 아기를 돌본 것처럼 출산 후에도 나를 돌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육아는 정말 장기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서 임신 전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출산 전이시라면 기억하셨다가 산후 관리 잘 하시고 이미 출산하셨다면 늦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으니 내 몸 돌보기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육아가 쉬워지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